여러분, 자금 시장의 대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비켜나 있기는 해요. 이제는 위기는 최악의 그런 위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자금 시장에서 계속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요, 결국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극단적인 위기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요즘 기업들은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아니면 탄탄한 중소기업이든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자금 구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금을 기업이 조달할 때는 크게 세 군데서 조달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회사채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행의 대출이거든요. 물론 네 번째도 있죠. 이게 사채를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을 텐데, 이게 제도권에서 봤을 때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유상증자를 했다가 만약에 말입니다, 유상증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하겠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채 시장에서라도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원활하지 않아요. 일반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SK도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판인데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 회사채보다 더 좋은 특수채 있잖아요. 공기업의 채권도 이게 제대로 발행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매각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나마 채권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금융채, 그리고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그 회사 채권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0월 회사채 순발행 증감액입니다. 마이너스예요. 3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마이너스 3조 2천억 원은요,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것을 연장, 쉽게 말하면 차환하지 못하고 회사채를 돈을 내줬다는 이야기예요. 현금으로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채권을요. 그것도 3조 2천억 정도를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채는 이게 원활하게 발행이 돼야 됩니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50% 이렇게, 공기업 같은 경우는 500%, 600% 되잖아요. 부채 비율이. 그러면 그 부채 비율이 많다는 것은 자본금 대비해서 빌려 쓰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빌려 쓰는 돈은 채권을 발행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채권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입니다, 채권이 잘 돌아갑니다. 차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8월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3천억 정도의 순발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9월에 6천억 정도가 줄어들더니 10월에는 3조 2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지금 난리 났다. 특히 말입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기업도 마찬가지, 중견기업도 마찬가지, 탄탄한 우량기업도 마찬가지. 지금 돈을 구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쩔쩔맵니다. 쩔쩔매요.
그 단적인 지표가 이겁니다. 이거. 예, 돈을 구하려고 해도요. 채권 시장에서 발행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회사채 AA-3년물입니다. 이러면 특A급이거든요. 특A급. 특A급에 지금 금리가 5.594예요. 5.594. 이게 평균금리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채 시장에 발행을 5.594%로 발행을 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높여야 돼요. 심지어 말입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외화채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제시한 게 8%였습니다. 8%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 예측을 해보니까 얼마 들어오지 않는 거야. 잘못하다가 미매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보다는 차라리 좀 뒤로 미루자. 왜냐하면 이게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것은 영구채이기 때문에 사실상 5년 만기로 갚는 게 조기 상환,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5년 만기로 안 갚아도 되거든요. 이자만 더 주면 더 연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을 연장했는데 시장에서는 흥국생명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확장되죠. 예, 한국의 채권 이상에 이렇게 되면서 달러채 시장이 완전히 경색돼 버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 마련해서 야 흥국생명 갚아. 시간 내로 갚아. 11월 9일이 만기였으니까 11월 9일에 6개월 연장하지 말고 갚아. 대출해 줄 테니까. 4대 시중은행이 1,000억씩 대출해 주고요. 예, 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채권을 사주고 보험회사에 1,000억 대출하고 모사인 태광그룹에서 지원을 해서 이게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내쉬었지만 분명한 것은 신뢰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신뢰가 떨어지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의 금리가 8% 9% 올라가면 이거 발행 못합니다. 채권의 금리를 발행해서 그 돈을 들여와서 기업이 8% 9% 10%를 금리를 주면서 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SK조차도 말입니다. 주식회사 SK조차도 그러면 그리 안 가고 기업어음 시장으로 가겠어. 실제 기업어음 시장으로 갑니다. 지금 A1이라는 A1이면 굉장히 신용도가 높거든요. 여기에다가 91일물 CP 기업어음입니다. 5.02%가 지금 이자입니다. 다행히 여기서는요 대기업이니까 뭐 기업음을 발행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기업음 시장이 사실은 안 들어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신용도가 좀 떨어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탄탄한 중소기업이 CP 시장, 기업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재벌기업, 대기업이 지금 CP 시장에 들어왔으니 시장이 왜곡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게 자금 시장의 대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쫓겨나고요. CP 시장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은행한테 가야 돼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이제는 통사정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그 통사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파란색이 기업 대출입니다. 2022년을 보시자고. 2022년이 왼쪽이 2022년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103조 5천억 원이나 빌렸습니다. 103조 5천억 원. 엄청나게 빌렸죠. 말도 못하게 빌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1년 1월에서 10월까지 보면 82조 9천억 원입니다. 그때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보다 적었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022년을 보시면 8월, 9월, 10월 지금 자금시장에 대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너도 나도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8월에는요. 기업 대출이
8조 7천억 원이 늘어나고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9월에는 9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0월에는 급기야 13조 7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13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정도 숫자는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 13조 7천억 중에 대기업 대출은 9조 3천억 원이에요. 대기업 대출은. 그 대기업들도 지금 결국 회사채 시장에서 쫓겨나고 CP 시장에서 발행을 해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기업도 대출 시장으로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나마 신용도 낮은 대기업들도 여기는 많겠죠. 이 정도 수치는요. 2020년 4월 그때가 코로나19의 위기 때입니다. 11조 2천억 원을 빌렸을 때와 지금 진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9월달 대기업 대출은요.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조 3천억 원이면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2배가.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대기업들이 워낙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금 시장이 대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반면에 가계대출은 좀 줄어들고 있죠. 1월에서 10월까지 2021년의 기준을 보면 69조 1천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1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10월 달만 보더라도 작년 10월에는 5조 2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올해 10월에는 6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가계대출은 이게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여러분? 대출 안 해줍니다. 이게 줄은 게 아니라 사실상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줄은 거지. 이게 소요가 없어서 줄은 게 아니다. 그만큼 소요는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업도 이게 다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자금 시장의 대란이라는 게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예요. 게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회사채 대신에 은행을 찾는 대기업들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게 이 그래프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대기업 쪽으로 갑니다. 이제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장 2022년에 1월에서 10월까지 보세요. 32조 7천억 원을 지금 대출로 받습니다. 회사채 순발행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오히려 떨어져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작년에 대비해 보면 작년에 대출은 1월에서 10월까지가 이게 6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6조 5천억 원. 그리고 회사채 발행은 17조 1천억 원이었어요. 17조 1천억 원이었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대기업의 은행 대출은 37조 2천억까지 늘어나고요. 지금 채권은 계속해서 거의 3조 4조 3조 8천억까지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잖아요. 회사채 발행해서 돈을 조달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8, 9월, 10월을 보면 말입니다. 대기업들도 대출이 굉장히 빨리 늡니다. 대기업입니다. 2조 9천억 원이 8월이고요. 9월에 4조 7천억 원이고요. 10월에는 9조 3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회사채 시장의 순발행은요. 8월에 3천억 원의 순발행이 있었지만 9월에는 6천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마이너스 6천억 원입니다. 10월에는 3조 2천억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 자금 시장의 대란에 엄청 고생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굉장한 위기를 닥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기업 부채가 지금 장난 아니게 많잖아요. 사상 최고치거든요. 2022년 2분기 6월 말 현재 2,476조 3천억 원입니다. 2017년 대비 45.78% 777조 7천억 원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늘어나면 기업 부채는 9월 말 현재 아마 굉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60조, 70조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 분기당. 그런데 9월 말 현재 혹은 12월 말 현재 됐을 때 과연 기업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이자가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자가. 예. 회사채보다는 이자가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업 이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업 이자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 대기업도 줄폐업이 줄도산이 일어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줄도산이 일어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면밀히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금시장에 제가 대란이라고 썼잖아요. 아직까지 이 자금시장의 대란은요. 해소될 기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 많이 안정은 됐지만 이 자금시장 대란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이게 자금 여력이 없는 회사들부터 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도산이 도미노로 일어날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착시가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락하고 주식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상황에 가장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덤탱이를 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투자는요.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쇠망치 해머로 깨보고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